네,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이슈가 됐던 것이 보도가 또 됐죠. 중국에서 미 해군의 그 대잠 초계기죠. 예, 포세이돈의 그 레이저를 주사해서 주사. 예. 아프겠다. 작년 요맘때는 그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그 사건이 이맘때였나요? 있었는데. 여름이었나? 하여튼 뭐 아니요, 그랬어요. 여름은 맞아요.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 아, 초반이었습니다. 얼추 봄 정도. 네. 19년 빠른 봄. 3월 뭐 그렇습니까. 예, 상당히 의도적으로 또 접근했던 황사 그런 같은 놈들. 예. 그땐 정말 저 기분 되게 나빴어요, 진짜. 이거 한번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었어요. 네. 따지면 그냥, 감정적으로는 그냥 사람한테 그냥 총 겨누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미 해군에 대놓고 어떤 의사 표현을 했는데 네. 이것은 그 중국의 큰 꿈이죠. 제1 도련선이라고 하고 제2 도련선이라고도 하고 이제 종국에 가서는 제3 도련선까지 영역을 넓혀서 서태평양을 지배하겠다는 망상이죠. 중국몽 군사적인 중국몽의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그 과연 제2도련선을 중국이 이룰 수 있을까? 그렇다는 얘기는 괌과 오키나와를 어떻게 보면 영향권 안에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해서 괌과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나 미 군 세력을 몰아내겠다는 얘기인데 앞바다로 만들겠다라는 그 의혹이 있는 거죠. 네, 그게 어떻게 해야 가능할 거며 실제 그 가능성은 있는 건지 이렇게 한번 또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사실 어떤 뭐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의 영역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우리는 거기까지 우리의 힘을 투사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2도련선이라는 부분이 얘기한 대로 괌이나 오키나와까지고 이제 저는 그걸 바다로 출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약점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주변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 루트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 뭐 소련도 같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긴 한데 이거를 돌파할 수 있고 해양을 장악하고 싶어하는 꿈이 저는 이제 도련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1도련선은 진짜 글자 그대로 우리의 해역을 지키겠다라면 제2도련선부터는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완전히. 네, 그렇게 되는 얘기들인데 제1도련선만큼도 너무 많은 굉장히 해역을 갖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특히 남중국해는 나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욕심인 것 같아요. 상당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과욕이죠. 쉽게 그렇죠. 말해서 네. 그 주변국하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 모든 나라하고 지금 다 국경 분쟁, 바다 국경 분쟁이 지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14개 나라의 그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네. 친한 나라가 버마밖에 없죠. 지금 뭐 버마, 베트남하고도 문제 그렇죠. 있고. 미얀마, 네, 그다음에 미얀마도 라오스 친하고도 좀 친하고, 네, 네. 그 다음에는 그렇게 친한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끝에 캄보디아? 캄보디아도 그렇죠. 캄보디아는 근데 그치. 국경을 맞대고 있나요? 캄보디아는 라오스 아래니까 그렇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있네요. 14개 나라 중에는 그 정도 되고요. 파키스탄과 가끔 파키스탄이 좀 굉장히 가끔. 친한 파키스탄하고 편인데. 최근 많이 굉장히 굉장히는 적절했고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파키스탄이 좀 막 대들 수도 있는데 이게 그래도 군사적으로는 좀 친한 것 같아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지금 중국의 투자 때문에 네. 굉장히 1대1로요? 압박감을 네, 1대1로 문제도 있고. 중국- 느끼고 있으니까 타고난 장사꾼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퍼줄 리는 절대 없는 절대 거죠. 없죠. 그래서 네. 그 때문에 지금 몇 개 나라는 IMF 구제금융 지금 신청할 수도 그러니까 있다. 저는 이게 중국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라는 게 전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가 맞아요. 필요할 때까지는 엎드려 있어야 된다. 지금은 중국은 사실 더 엎드려 있어야 되죠. 더 해서 그냥 주변 나라한테 퍼주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결정적인 약점이 되는 게 뭐냐면 잘못하면 해양에 나간답시고 다 통제당할 수 있어요. 다 저는- 통제당해서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거든요. 예, 맞는 사실- 얘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이 자승자박을 하는 게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한 2000년대 초반 뭐 중반 정도만 해도 의외로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만약에 얘네가 진짜 우리를 앞서는 강대국이 된다 그러면은 얘네가 만약 상식적인 수준에서 계속 힘을 확대하고 영향력을 확대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세계 질서 재편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가진 학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쏙 들어가고 있는 게 이게 예를 들면 영국이 미국으로 패권이 바뀌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순응해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말 그대로 그 지배적 패권이랄까 좀 나쁘게 하면 약탈적 패권을 딱 보이고 있거든요. 중국이 쉽게 얘기해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이었을 때 과연 세계가 저는 안심하고 할 수 절대로. 있을 것이냐 그게 지금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지금. 미국도 뭐 그렇게 뭐 마음에 들진 않지만 미국의 자리에 지금 중국이 들어서 있다. 그럼 더 끔찍하죠. 저는 정말로 피곤할 것 같아요. 근데 제국이 그거를 원래 오래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지금
못 하고 있죠. 정말 못 하고 있죠. 이게 딱 지금 느낌이 중국이 보여주는 모습이 20세기 초에 독일하고 영국 싸우는 느낌. 그 특히 독일이 지금, 네. 정말 좀 무모할 정도로 영국의 패권에 도전하겠다고. 해군력을 증강시켜서 이제 그 뭐라고 하지 영국의 패권에 도전을 하긴 했지만 그렇죠. 사실 그렇게 만든 해군은 쓸모가 없었죠. 아니 이게 네.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는 좀 미련했던 게 사실 독일은 해군력을 안 키우고 군사적 패권을 안 추구하고 있었으면 자연스럽게 유럽의 어떤 최강 경제적인- 대국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자기가 걷어찬 상황이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네. 서둘러가지고. 근데 중국이 딱 지금 그런 느낌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1대1로를 하면서 자기 그 욕심과 본성을 너무 빨리 드러내가지고 그거에 걸린 나라들이 완전히 확 되어버렸죠. 그리고 확 그러면서 돌아섰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좀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 그렇죠. 주제를 조금 좁히려고 사실은 그 도련선 도련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커지네요. 우리 패널 분들은 중국의 경제 군사력 나가서 국력에 대한 이제 어떤 그게 이야기를 그게 사실은 해주셨네요. 이제 도련선을 확장시킨다는 자신감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제2도련선은 아직은 꿈에 불과하고 혹 제2도련선을 하려고 의도를 한다면 결국에는 미국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성공할 가능성이 아직은 없다. 그게 그리고 이제- 아무리 중국이 해군력을 키웠다 그래도 양적으로조차 미 해군을 과연 압도할 수 있냐는 문제인데 문제는 그렇게 숫자를 늘린 해군이 질적으로는 어떠냐라는 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린 거는 물론 그 말씀도 전무 맞는 말씀이시고 참 좋은데 또 이렇게 걱정이 돼서 또 한번 또 이런 주제를 다뤄본 게 제2도련선이라는 얘기는 일본이 무력화되는 건 물론이고 대한민국도 중국의 영향권 내에 완전히 잡혀서 굉장히 무력화된다는 크거든요, 진짜.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진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네, 기지가 철수하게 이게 되면 그러니까 단순히 제2도련선은 뭐 중국이 뭐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이제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라 이게 당사자가 중국의 되는 영향권에 거죠.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그 문제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거 그다음에 일본에 수출하는 걸 합친 금액보다 중국에 더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중국이 한한령을 내리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굉장히 가까워지긴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사실 별개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이 도련선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여기까지 우리 땅이야라는 그런 미국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어디까지 우리 땅이라고 얘기 안 하지만 그렇죠. 미국은 전 세계를 가지고 자기네 군사 권역으로 나누고 있어요. 네, 그리고 좀 저는 좀 세련됐으면 좋겠는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말만 앞서는 촌스럽게 나가는구나. 이게 이제 뭐라고 하지? 그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쉽게 보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화를 내거나 뭔가 얘기를 해서 의도가 보이는 사람은 사실 그 의도를 피하거나 파악하기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이제 포커페이스죠. 원래 아. 중국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원래는 그랬죠. 속내를 안 드러내는. 뭐 일본인이 혼내와 다테마 얘기는 하지만 전 중국인도 못지않고 이렇게 포커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그 패권을 가져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해본 사람이 한다. 덩샤오핑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 네. 면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덩샤오핑 얘기만 잘 들었으면 중국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칼집에 칼도 완성 안 됐는데 지금 사람들이 칼부림을 걱정하면서 뒤로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국이 만약에 미국이랑 그 극한 대립에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돼 있어서 당장 그럴 리는 없겠지만 중국은 미국이랑만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나토랑도 싸워야 유럽이랑도 싸워야 되고 소련이랑은 최소한 대치를 해야 될 거고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도 사실은 중국 편 들 리가 없죠. 대만은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랑 다 어떻게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따지면 좀 굉장히 정신적인 측면도 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중화 사상을 얘기 안 할 수가 정말 없어요. 중화 사상 중국몽의 아유, 출발은 참. 중화 사상이고 중국 대륙에 여러 흥망성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족을 기준으로 본다면 중국의 어떤 주 민족이 한족이라는 걸 관점에서 본다면 멸망했다가 지배를 받았다가 또 꽃 피웠다가 뭐 이런 걸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중원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개념이 됐죠. 확정이 돼서 음. 이게 이제 중국 중화 사상까지 이제 가는데 그 중화민국 이름도 이제 그렇게 나라명도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좀 아까 말씀 좀 그 와닿는 게 좀 세련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누구 어느 나라나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나라가 예를 어디 들어 있겠어요. 미국의 그런 우방이나 이런 자기 편을 끌어들이는 방식은 딱 이 폴리시가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과의 동맹이
유사시에 무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모든 국가가 알게 알아. 우방들이.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제2도련선이라고 이루어진다면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런 영향권 안에 안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그냥 중국 음식을 안 먹어야겠다. 음식을 안 먹어. 마라탕은 먹으면 그분 다 되는데. 사장님들 다 매워요. 뭐 중국의 한국분 군사력도 아니시면 다 대비를 저- 해야 된다는 예. 얘기예요. 그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 군구가 4개로 나눠졌어요. 이제 북부 군구하고 그다음에 함대로 본다면 이제 북해 함대. 그리고 공군으로 본다면 북부 군구에 속해 있는 4개 그 큰 공군이죠. 예. 예. 상당한 전력이긴 하지만 우리가 극복 못할 전력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혹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이 해군과 공군 없이 지상전으로 만약에 중국 인민해방군과 vs 대한민국 지상군 할 때 과연 어디 했을 때 중국 쉽지 않다는 그렇죠. 결론이 그 나와 유명한 있어요. 얘기 있죠. 그 용산에서 워게임을 할 때 한미연합군 워게임을 할 때 중국 상대로 항상 베이징을 먼저 점령했던 건 대한민국 육군이었거든요. 베이징을 워게임에 워게임에서는 워게임에서요? 네, 네. 와. 그렇죠. 뭐 미군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는 없을 테니까. 다음에 워크엠 주제로 한번 얘기 나누면 네, 네. 되게 재밌을 것 그러니까 뭐 같아요. 이거는 그냥 풍문처럼 들린 얘기라 저는 네. 전혀 진위를 확인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옛날 우리가 네. 데프콘 그 소설 네, 읽으면서 그 상상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정 작가님은 이제 여러 가지 상상을 네. 하시는 걸 또 직업으로 갖고 계시니까 그걸로 먹고 살아요. 물론 네. 이제 역사에는 if는 없지만 만약은 없지만 역사와 야구는 만약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 야구까지.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재밌는 떡밥들을 이렇게 툭 던져서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서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건 국제 정치는 야생이다. 그렇죠. 그냥 가격 감정적이나 뭐 이런 걸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결국은 우리가 힘을 가져야 돼요. 우리 스스로.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그 자주국방 의지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 쳐주시고 네. 지원해 주시고 국방 정론은 사실 정치적으로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를 떠나서 우리 그럼요. 모두의 공통된 맞습니다. 바람이에요. 국방 정론, 자주국방. 결론은 그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제2도련선을 하면서 제가 조금 이끌어 보자고 했던 측면도 있지만 결국 우리 패널분들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결국 그쪽으로 귀결이 되는 것 도출이 같아요. 되네요. 예. 네. 도련선에서. 자, 이렇게 제2도련선 한번 또 어떤 그 이슈로 한번 다루어봤고요. 제2도련선이 가지는 의미가 우리에게 미치는 의미는 남다르다. 당연히 별로 안 좋습니다. 네, 남다르고 안 좋고 우리의 직접적인 그런 또 문제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군다나 좀 진지하게 다뤄본 측면이 있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밀떡!